자, 이번 미스터 트롯 3 엄청난 주인공들이 있었죠. 이 어린 8살의 유지우 군의 이 엄청난 노래 무대, 이별은 정녕 무엇인가요? 라고 노래를 부르는 이 모습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감동과 감격을 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21년 차, 데뷔 21년 차입니다. 김성주 씨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게 만든 김용빈 씨의 멋진 무대, 이미 깨진 유리잔인걸. 자, 이 두 가수뿐만이 아니라 이번 미스터 트롯 3 전체를 그야말로 뒤흔들고 있는 가수들이 대거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각자 응원하는 가수들이 전부 다 다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기사가 하나 났어요. 미스터 트롯 3 시청률 12.9%로 출발했다. 현역가왕보다 당연히 높은 시청률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탑6 멤버들이 등장했잖아요. 영탁님, 이찬원님, 장민호님, 정동원군, 김희재님, 탑6 멤버들의 팬덤이 몰리기 때문에 제가 현역가왕2보다 무조건 시청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제가 분명히 강조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영탁, 이찬원, 정동원, 박지현, 매의 눈으로 심사평을 하며 따뜻한 조언까지 곁들여 미스터 트롯 3 마스터 군단이 통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딱 맞는 유머러스한 멘트, 탁월한 무대 해석력, 이 마스터단이 현역가왕2보다 더 뛰어난 부분이 있었다라는 평가까지 받기도 했는데요. 장민호님은 김성주 씨와의 티키타카로 경연 전부터 시청자들을 웃음 짓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초고령 중견 가수 막 이렇게 됐는데, 자, 영탁님과 이찬원님 역시 심사 기준을 공개하여서 출전 가수들의 관심이 집중됐었죠. 이찬원님이 애당초 자신이 젊은 세대이다 보니까 MZ의 눈으로 새로운 트로트를 하는 친구들을 눈여겨보겠다. 영탁님 역시 트로트는 물론 다른 여러 장르의 음악적 융합에 관심이 있다. 사실 탑6 멤버들이 다시 뭉친 이 장면 하나를 보기 위해서라도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미스터 트롯 2의 우승자와 박지현 씨까지 다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 미스터 트롯 3가 초반부터 현역가왕을 제치면서 시청률을 치고 나갔다. 뭐 이렇게 사실 이야기가 되어 왔었는데, 글쎄요, 이게 사실 그렇다라고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면 실제 시청률을 좀 살펴보면 12.9%를 기록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뭡니까? 12.9%를 기록한 건 현역가왕의 8%대의 시청률보다는 무려 5% 가까이, 그러니까 거의 한 80% 정도 더 높다. 1.8배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미스터 트롯 3가 정말로 시청률이 대박이 났느냐? 그것은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만들어요. 미스터 트롯 2 때 시청률을 보면 사실 상황이 다르거든요. 이때는 첫 시청률부터 20.2%를 기록하면서 치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12.9%를 기록했죠. 자, 그렇다면 아마 미스터 트롯을 보시는 분들 이런 의문점이 생기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미스터 트롯 3 망한 거냐? 현역가왕2보다 이겼으면 된 거 아니냐? 자, 근데 여기에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왜냐면 일단 미스터 트롯 2 때와 지금 3 때의 상황적인 것이 너무 다릅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가 굉장히 뒤숭숭하죠. 계엄 선포도 있었고 지금 뭐 유튜브도 다 박살나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 채널 보시던 분들 평소에 보시던 유튜브 채널들의 조회수를 한번 보십시오. 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채널들도 10만 뷰를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연계, 극장계, 그리고 TV 방송 예능계까지 전면적으로 박살이 났죠. 정치적인 것이 시끄러우면 이런 최악의 상황이 몰려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미스터 트롯 2 때와 지금 미스터 트롯 3 때의 시간 격차를 따져본다면 이제는 정말 트롯을 볼 대로 보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지루하다, 고루하다, 이제 지겹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어떻죠? 상당히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미스터트롯 3의 시청률이 시작부터 12.9%를 기록했지만 미스터트롯 2 때와 비교를 해본다면 높다라고 보기가 어렵다. 거기에 앞에 말씀드렸던 미스터트롯 2 때의 멤버들과 영탁님, 그리고 뭐 장민호님, 정동원 군, 거기에 뭐 이찬원님까지 등장한 걸 따져놓고 봤을 때는 시청률이 높다라고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하지만 아직 희망적인 부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미스터트롯 3에 보면 정혜희 씨를 닮은 꼴도 등장을 했고, 앞에 말씀드렸던 8살 신동 유지우 군도 등장을 했으며, 이 뭐 그냥 등장한 게 아니라 와 정말 뒤통수를 탁 때려버리는 이 엄청난 감성의 무대를 보여줬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동을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21년차 실력 가수인 김용빈 씨의 이 엄청난 가창력이 터지는 무대까지 지금 반응이 폭발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미스터트롯 3 1회차 때 탑5를 꼽아본다고 했을 때 누구를 선정할 수가 있을까요? 자, 미스터트롯 3의 유튜브 채널 영상을 보면 조회수에 따라 순위를 매길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춘길이 13만 회, 김용빈 26만 회, 박지후 26만 회, 김민욱 6.3만 회, 고영태 5.1만 회, 백승민 10만 회, 박정서 12만 회, 유지우 26만 회, 박정민 8만 회, 고은준 5.7만 회, 최재명 5.9만 회, 뭐 요런 식으로 남승민 8.7만 회, 윤동진 4.2만 회, 요런 식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10만 뷰 이상 나와야 지금 탑5 안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그 멤버가 지금 춘길, 김용빈, 박지후, 백승민, 박정서, 유지우, 요렇게 5명이 지금 탑5로 손꼽히고 있고, 그 중에서도 탑3가 정말 소름 돋습니다. 이 어린 친구인 8살의 유지우 군이 26만 회, 그리고 박지후 씨가 26만 회, 그리고 김용빈 씨가 26만 회입니다. 와, 탑3여야 하는데 다 조회수가 똑같아요. 세로 고침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김용빈 씨가 27만 회로 치고 나가고 있는 게 아마 눈에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죠? 그러면 탑3 중에 1등이냐? 유지우 군과 박지후 씨를 보니 박지후 군도 28만 회, 유지우 군이 27만 회입니다. 와, 그러니까 어떻죠? 이 세 사람이 탑3인데 1등은 박지후 군, 그리고 2등에는 유지우, 김용빈, 이렇게 2명의 참가자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라는 겁니다. 와, 소름 돋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으로 봤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조회수만 놓고 봐도 전혀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박지후 씨가 뭐 서사가 담긴 한 편의 드라마 같은 무대를 펼치게 되면서 그야말로 많은 분들에게 큰 감동을 전달했고, 그 뒤를 27년 차의 가수인 김용빈 씨와 8살의 어린 유지우 군이 바싹 그 뒤를 쫓고 있다. 아마 이 세 사람은 차후 준결승전 진출까지는 무난하게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 유지우 군은 이찬원 님이 사실 이 무대를 보면서 막 눈물을 그렁그렁 맺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눈물을 흘렸단 말이에요. 이찬원 님이 눈물을 흘리게 만든 어린 8살의 이 친구의 노래가 사실 많은 분들에게 얼마나 감동의 울림을 줬겠습니까? 그러니 강력한 준결승 진출자일 수밖에 없는데 나이가 너무 어려요. 참 아쉬운 게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이 TV조선에서는 한 번도 이렇게 어린 참가자를 준결승전에 진출을 시켜준 적이 없어요. 아마 시청률에 이용될까봐 굉장히 좀 염려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하지만 김용빈 씨는 얘기가 다르죠. 이미 21년 차의 가수이기도 하고 많은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을 했고 이번에도 멋진 무대를 보여줬기 때문인데, 문제는 21년 차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아마 심사위원단들이 바라보는 기대치, 기준치가 굉장히 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박지후 군, 사실 서사가 담긴 한 편의 드라마 같은 무대. 이 박지후 씨도 직장인
부에서 나왔지만 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갑작스러운 감동과 감격을 줄 줄이야. 물론 사실 자신을 버티게 해준 이 노래를 멋진 무대에서 부르기도 하고 이게 막 눈물이 그렁그렁 담긴 눈빛으로 잘 살았다고 칭찬을 받고 싶다라는 이 진심이 전해지고 나서 불러진 노래 무대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의 진심만큼이나 많은 분들에게 꾹꾹 눌러 담은 감정, 짙은 감성이 고스란히 전달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박지우 씨가 지금 탑5 중에서도 탑3, 탑3 중에서도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 첫 방송된 1회차 때 많은 분들이 좀 저한테 제보를 해주시고 평가해달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번 심사평 때 이찬원 님이 정말 많은 심사평을 했는데 이 유지우 군의 노래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다른 가수들에게 정말 뼈와 살이 되는 조언도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사실 이경규 씨가 이찬원 님과의 어떤 트러블이 좀 있었죠. 근데 이걸 트러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능 방송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여러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찬원이 의도적으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상반된 의견에 폭발했다. 근데 급기야 내가 뭐가 되냐? 그만해 임마! 라고 버럭 소리친 거. 이찬원 님이 좀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스타일의 개그가 이경규 씨가 평생을 해왔었던 개그 스타일이긴 하고 이찬원 님이 예능 방송을 지금 한두 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찬원 님의 팬분들의 입장을 고려를 해봤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경규 씨의 저런 모습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섣부른 판단이 아니었나. 요즘 이런 스타일의 개그를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의 개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예능 방송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지만 이런 따끔한 비판도 있어야 차후에 이경규 씨가 방송을 해나가면서 스스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찬원 님의 팬분들은 분명히 좀 기분이 상하셨던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미스터트롯 3 지금 순위가 급변동하고 있으면서 많은 분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스타가 탄생할 것 미스터트롯 3 제2의 임영웅 발굴의 자신감을 드러낸 제작진 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과연 제2의 임영웅 발굴이 됐을까요? 시청률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미스터트롯 3 심사위원들이 임영웅, 안성훈 이 뒤를 이을 대스타를 예고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애당초 장윤정 씨가 사실 립싱크 논란으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뭐 그뿐입니까? 개그맨이 갑자기 등장을 했다 라는 비판도 굉장히 많이 쏟아졌던 미스터트롯 3 되겠습니다. 결국 대망의 첫 방송이 방영이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떻습니까? 제2의 임영웅, 제2의 안성훈 미스터트롯 시리즈의 우승자들을 답습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현재 이 미스터트롯 3와 정면 대결을 펼치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이 현역가왕 되지 않겠습니까? 현역가왕조차 두 자릿수의 시청률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자, 미스터트롯 3가 과연 대망의 첫 방송을 했는데 현역가왕2의 첫 방송 8%대의 시청률을 압도했을까?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역가왕2를 바라보시는 분들도 과연 내가 응원하고 있는 현역 가수보다 미스터트롯에서 새로 발굴될 스타가 있었을까? 많이 궁금해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자, 가장 이 마스터단의 뭐 여러 가지 승패 논란과 더불어서 현역가왕 못지않게 논란을 끌고 다니고 있는 심사위원단, 그 중에서도 심사위원단 단장이라고 불릴 만한 당사자가 장윤정 마스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년간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죠. 미스터트롯 3에 출연한 장윤정이 전한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짧게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횟수로 벌써 6년 차가 되어 함께 하고 있다. 세 번째 시즌이라 새로운 참가자들이 있을까 싶었는데 여전히 인재들이 남아 있다.
5년 동안 심사를 하면서 방송 외적인 것까지 보고 있더라. 선배 마스터들의 활약이 대단하여 심사를 이렇게 하는 거였지 라고 초심을 다시 가질 수 있는 시즌이 될 것 같다. 굉장히 색다른 모습을 많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 난리가 났습니다. 미스터트롯 3 남승민의 유일한 노하트 4년 만에 재도전 뒷북 사과. 자, 시우민 가수가 방송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이렇게 하트 누르기를 놓치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첫 번째 심사부서가 대학부였지 않습니까? 여기에 첫 주자 윤동진 씨가 올 하트를 받았죠. 아시다시피 미스터트롯 시리즈뿐만이 아니라 현역가왕도 마찬가지지만 괜히 첫 번째, 두 번째 초반부에 나가서 노래를 불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놀랐던 건 두 번째 주자로 남승민 가수가 등장했잖아요. 이 남승민 씨가 사실 미스터트롯에서 국민 손자에서 4년 만에 대학생부, 그것도 해군 군악대 소속으로 재등장했지 않습니까? 농익은 실력을 뽐냈다. 그런데 불구하고 17하트를 받았단 말이에요. 올 하트에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시우민 가수가 이런 말을 했죠. 하트를 누르지 않으며 뒷북 하트를 눌렀다. 방송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버튼 누르는 걸 놓치는 걸 처음 겪었다. 내가 못 누를 줄 몰랐다. 붐씨는 이런 말을 했죠. 확실히 노래가 깊어졌다. 남자가 되어 돌아왔다. 예전에 없던 목에 울림이 생겼다. 영탁님 역시 음정이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다. 완벽하게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쏟아냈죠. 해군으로 등장한 남승민 가수의 깜짝 등장으로 영탁님이 흐뭇해하고 감탄을 하기도 했지만 사실 많은 미스터트롯3의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스터트롯3도 기존 가수들과 새롭게 발굴된 가수들의 정면 대결이 펼쳐질 수밖에 없었고 이번 1회차 때 영탁님이 등장을 한 걸 보면 아마 2회차, 3회차, 회차가 거듭될수록 탑6 멤버들의 아마 마스터단 출격이 예고가 되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것뿐입니까? 비주얼적으로 많은 이슈를 찍었던 최재명 씨 역시 탑7, 예비 탑7이다. 소속사가 혹시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고 박지현 씨 역시 안성훈 가수가 너랑 굉장히 비슷하다. 비주얼이 뛰어나다. 라는 평가까지 받기도 했지 않습니까? 탈영병을 잡는 군탈 체포조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이색적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올 하트를 받았는데 아시다시피 사실 초반부에 이 무대를 서면 올 하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눈에 띄던 가수들이 남승민, 뭐 극찬을 받았던 최재명 이런 가수들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실 현역가왕과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점이 바로 이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뉴페이스들이 대거 등장을 한다. 마성의 음색을 가지고 있다. 귀를 사로잡는 음색을 가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거죠. 뭐 어디 이뿐입니까? 굉장히 어린 유소년 참가자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었죠. 굉장히 많은 유소년 참가자들이 등장했는데 이경규 씨는 그 중에서도 소방관 김민욱 씨 등장에 하트를 안 눌렀다. 퇴사를 반대한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3년차 소방대원인 김민욱 씨에게 사실 이경규 씨는 퇴사를 반대하지 않는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돌려서 이야기를 했지만 가수로서의 재능이 높지는 않았다. 현역가왕과 결정적으로 차이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래만 하기 위해 나온 등장인물보다 이렇게 뭐 소방관, 뭐 청소부, 공무원, 회사원, 사업가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미스터 트롯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여기에는 데뷔 21년차 가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김용빈 씨 부담감을 떨치고 도전장을 펼쳐낸 결과
올 하트를 받게 됐습니다. 무려 21년 차입니다. 나이가 33살인데 21년 차면 10대 때부터 데뷔를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유치원에 졸업하자마자 화려하게 데뷔를 했다. 경연에 나왔던 분들이 너무 잘 되더라. 제가 설 무대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 용기를 내서 도전을 했다. 그러니까 미스터트롯3의 결정적인 현역가왕과의 차이점이 이런 아마추어들, 아직 빛을 보지 못했던 많은 무명 가수들의 기회의 장이다 라고까지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이번 1회차 때 정말 많은 이 시청자분들에게 큰 감격을 줬던 건 사실 두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 한 사람이 8살 이찬원이라고 불리우는 유지우 참가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래에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 고민이 많았다. 라고까지 되었죠. 최연소 참가자인 8살의 유지우 군은 사실 노래를 부르면서 진심을 담았습니다. 사실 이 어린 참가자가 많은 마스터들,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서사를 전달할까 싶었을 텐데 이 어린 참가자가 정말 때묻지 않은 목소리로 불러낸 노래가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전하기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 뭐 사실 굉장히 좀 올 하트 점수가 나뉘기도 했습니다. 뭐 개그맨계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이경규 씨와 트롯계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이찬원님의 표가 막 갈리기도 했었죠. 자, 하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어린 참가자들에 대한 무대의 감격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백승민 씨, 눈물 가득 찬 무대. 김희재 님이 오죽했으면 엄마라는 단어를 너무나 잘 표현했다. 너무나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라는 극찬까지 쏟아냈고, 소희연 씨가 막 오열을 하기도 했었죠. 사실 고3이라서 엄마의 도움도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 마음이 많이 힘드셨겠다. 라는 이야기에 사실 백승민 씨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무대에서 많이 풀어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희연 씨 역시 만약에 제가 백승민 군의 엄마라면 너무 자랑스러울 것 같다. 저렇게 잘 크고 멋지고 노래도 잘했기 때문에 잘생긴 아들이 엄마를 위해 노래하는 게 너무나 멋있었다. 너무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을 것 같다. 뭐 이런 감격을 쏟아내기도 했죠. 김희재님 역시 엄마라는 단어는 누구나 공감하실 것 같다. 그 단어가 그 두 글자가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사랑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단어라고 생각이 든다.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두 단어가 엄마이지 않을까. 백승민 군이 이 자리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엄마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는지 우리 마스터들한테도 충분히 와닿을 수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쏟아낸 걸 보면 이 미스터트롯 3가 사실 현역가왕과 결정적인 차이점이 이 많은 아마추어 가수들의 어떤 히스토리 그리고 이들의 역사 이들의 사연이 많은 감동과 감격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백승민 군을 보면서 저는 시즌 1 때 빈예서양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공감을 하시면서 아 이렇게 무명 가수이거나 아마추어 가수들이 다시 한번 빛을 받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장이 미스터트롯 시리즈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셨지 않았을까 라는 예상이 듭니다. 최근 아시다시피 서혜진 PD 사단이 판권 문제를 놓고 60억 손해배상까지 있었던 상황 속에 정말 어떻게 해가지고 방영이 된 현역가왕2인데 이 많은 현역가수들을 모셔다 놓고 공정성 논란이 터지고 말았으니 이거 엄밀히 경연대회 아닙니까? 현역가수들이 자신의 자존심과 팬덤분들의 힘을 등에 업고 정면 대결을 펼치는 그런 현장이라면 최소한의 공정성은 남아 있어야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현역가왕2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패자부활전 때 그러니까 5회차죠. 5회차 때 시청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흔히 말하는 어그로, 흔히 말하는 자극적인
이슈를 만들어내는 것에 굉장히 혈안되어 있었지 않냐라는 비판들이 왜 많이 쏟아지고 있을까요? 지금 보면 이 패자부활전마저도 그 결과와 과정 자체가 순탄치 않다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역가왕 입장에서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연말연시 안방은 트로트 열풍이 불고 있다. 미스터 트롯3가 바로 19일 날 첫 방송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많은 비판을 받았던 장윤정 씨도 개그맨이 왜 등장하냐라고 야유를 받았던 이경규 씨도 다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만 이 미스터 트롯3가 현역가왕2가 주춤하는 사이에 확 치고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 생각해보면 현역가왕2가 벌써 두 번의 고비가 있었죠. 첫 번째 60억 손해배상 소송, 두 번째 계엄 선포로 인한 방송 취소. 자, 이 두 번의 타격 때문에 진작에 두 자릿수에 진입했어야 하는 현역가왕2가 지금 이번 5회차에 나올 패자부활전에 엄청나게 에너지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제가 정리해드린 것처럼 현역가왕 데스매치, 정확하게는 패자부활전으로 이제 이름을 바꿀게요. 패자부활전에서 9명의 생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대국민 투표에서는 재하, 진혜성, 송민준, 이현승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현승 씨가 워낙 점수가 낮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패자부활전 아시다시피 여기에도 마스터단, 심사단의 점수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뽑는 거예요. 이 마스터단이 4명 중에 1명을 뽑고 나중에 슈퍼카드 같은 개념으로 자기가 원했던 원픽 가수들을 뽑아서 추가 합격자까지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마스터단 눈에 들지 않아서 낮은 점수를 받았던 이현승 씨가 말도 안 되는 실력을 보여주지 않는 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결국 대국민 투표 결과와 함께 겹치는 가수인 재하, 진혜성, 송민준 세 사람만큼은 생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4명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당초 패자부활전 무대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높은 4명의 가수입니다. 최수호, 윤준협, 박구윤, 진혜성. 자, 근데 나머지 5명은 추가 합격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추가 합격자의 양지원, 공훈, 재하, 한강, 송민준, 김중현, 곽영광 몇 명입니까? 이게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입니다. 자, 7명 중에 2명은 빠져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많은 분들이 김중현 씨가 붙을 거다, 양지원 씨가 붙을 거다, 재하, 공훈, 한강, 송민준 이야기가 많습니다. 송민준 씨는 이 대국민 투표와 겹치기 때문에, 재하 씨도 대국민 투표와 겹치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생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가수는 양지원, 공훈, 한강, 김중현, 곽영광 4사람 중에 3명만이 이 5명 안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자, 결국 재하, 송민준을 제외하고선 여기에 이름 적혀있는 3명, 한강부터 공훈, 양지원 이 3사람 중에 여기 있는 2명과 이름이 바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단체전, 듀엣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요번 영상에서 뺄게요. 지금 보면 이 4명 중에서 제가 적어놓은 리스트업을 해본다고 한다면 와, 곽영광 씨를 제외하고선, 윤준엽 씨를 제외하고선 2명은 무조건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곽영광 씨가 여기 예비에서도 이름을 뺀다고 한다면 윤준엽 씨 1명만을 제외하곤 3명은 전부 다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 요번에 있을 이번 패자부활전 무대가 얼마나 중요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고, 특히 이 패자부활전에 참여하는 16명의 가수들의 표정이 참담합니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 표정이 참담하기가 이를 데 없다라는 거죠. 최종 합격자가 호명될 때마다
애녹 씨가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감싸십니다. 여기는 이제 본선 진출자들 자리잖아요. 박현빈 씨도 충격을 받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최수호 씨도 굉장히 고개를 떨구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진혜성 씨와 더불어서 이 두 사람 결국 탈락하는 게 아니냐. 하지만 송민준 씨와 진혜성 씨가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모릅니다. 의외로 진혜성, 송민준, 한강 다 포함되어 있는 여기에서 오히려 송민준, 한강, 진혜성 씨가 탈락을 하고 나서 슈퍼카드처럼 심사위원단의 추가 합격자 명단에 진혜성 씨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송민준 씨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패자부활전에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진혜성 씨와 송민준 씨 두 사람 다 추가 합격자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최수호 씨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마 시청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패자부활전 4명보다는 추가 합격자에서 최수호, 진혜성, 송민준, 한강 이런 가수들을 대거 부활시킬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패자부활전이 어찌 보면 낚시 상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아마 김중현 씨를 응원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뭐냐? 기사 보세요. MBN은 김중현을 싫어하는 건가? 성리, 진혜성, 박서진, 애녹 모든 가수의 영상이 다 올라왔는데 김중현 가수만 또 쏙 빠졌다. 지금 보면 오죽했으면 김중현 차별 논란에 팬들은 폭발 일보 직전이다. 시청자 게시판에 불 붙었다. 이런 말까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김중현 가수의 열애 노래 무대를 팬들이 올리고 있어요. 보이시죠? 팬 계정인 분들이 올리고 있다라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영상, 본 영상이 방송 끝난 지 사흘이 다 지나도록 유튜브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데 실제로 제가 MBN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보니 어떻습니까? 아니, 함께 맞붙었던 성리 가수의 새벽비는 또 9시간 전에 업로드가 됐습니다. 야, 이거 정말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죠. 제가 만약 김중현 가수의 팬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분개함에 밤잠을 못 이뤘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가수들 다 올라왔고요. 사실 무대 풀버전 영상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왜 다른 가수들의 무대 영상은 다 업로드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심지어 맞붙었었던 성리 가수의 노래 무대 영상도 올라왔는데 왜 김중현 가수의 노래 무대만 올라오지 않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속이 터질 수밖에 없죠. 자, 오죽했으면 김중현 가수의 노래 무대가 의아한 점이 있었다라고 기사에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김중현 가수의 열애 노래 무대가 이상하다. 퍼포먼스 하면 떠오르는 가수가 김중현인데 무대 내내 노래만 하는 비중이 컸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직접 방청을 했다라는 일부 팬들은요, MBN 측에서 김중현의 화려한 퍼포먼스를 과도하게 가위질, 과도하게 편집 삭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중현 가수가 미움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요. 더욱이 김중현 가수의 열애 무대 영상이 현역가왕 4회 재방송 VOD에서는 아예 통편집이 됐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맞대결한 성리의 무대는 그래도 유튜브에 게재가 됐는데 역시 재방송과 VOD에서는 빠졌다라는 겁니다. 사실 앞서 김중현 가수의 촛불잔치 노래 무대 영상도 다른 가수들보다 늦게 올라온 적이 있는데 크레아 스튜디오나 MBN 측에서는 관련의 공지나 해명 내용이 전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뿔이 난 김중현 가수의 팬들은 단체적으로 공식 항의를 하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편집을 한 건 뭐고 왜 김중현 가수의 노래 무대 영상은 올려놓고 있지도 않느냐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리 가수의 노래 무대 영상은 올라왔어요. 그러니 이거 식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중현 가수의 노래 무대 열애 방청객들의 증언에 따르면 화려한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이게 왜 삭제됐느냐?
라는 얘기까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강문경 씨와 대결을 펼쳤던 진혜성 가수의 노래 무대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강문경 씨의 노래 무대 영상 초반에 엄청나게 조회수가 치고 올라왔는데 지금 보니까 진혜성 가수가 바싹 뒤를 쫓았습니다. 이번 4회차 때 유튜브 조회수 기준으로 1등을 차지했던 것이 강문경 가수였는데 진혜성 가수가 32만 회로 1만 회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뒤쫓아온 거죠. 그런데 점수는 전혀 달랐습니다. 진혜성 가수가 100점대의 점수를 받았잖아요. 그러니 심사위원단 측에서 의도적으로 어떤 가수를 배제하고 어떤 가수를 올려치기 한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심사위원단의 점수가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근데 정말 진혜성 가수와 강문경 가수의 점수 차이의 격차가 이 정도로 컸을만 했냐라는 겁니다. 강문경 가수 노래 당연히 잘 불렀죠. 하지만 진혜성 가수의 노래 무대가 정말 100점대밖에 받지 못할 만큼 그렇게 낮은 점수를 받을 만 했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 만약 저의 분석대로 진혜성 가수가 패자부활전에서도 최수호 씨처럼 함께 떨어지고 나서 추가 합격자를 통해 붙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 누가 봐도 서혜진 PD 측에서 의도적으로 시청률 확보를 위해서 이런 뭔가 어그로를 끌고 있는 게 아니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4명당 1명밖에 살아남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멘붕 그야말로 멘탈이 붕괴된 거죠. 야, 내가 응원하는 가수들 대거 탈락하겠구나. 아니 4회차밖에 안 됐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번 패자부활전 같은 경우 결국 기존 4명 중 단 1명만 본선에 진출하는 확률이 기존 시즌 1에서는 3명이 조를 이루어서 1명만 탈락했는데 이번엔 4명이 조를 이루어서 1명만 살아남기 때문에 이 확률 자체가 66%에서 25%로 대폭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복병이 있었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추가 합격자 룰이 남아 있었다. 자, 어찌됐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옥의 조로 평가받고 있다. 죽음의 조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죠. 과연 진혜성이 살아남을 것인가? 김중현이 속한 자오가 노래 역시 만만치 않다. 18년차 경력의 박구윤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제가 분석드렸던 내용들이 그대로 기사화되어 있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보면은 현역 22년차 양지원의 존재감 역시 최수호 씨가 속해 있는 이 가지마 조도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패자부활전이 꼭 4명이 살아남는다라는 법은 없다. 이전 방송에서도 승리해낸 가수 이외에 와일드카드 자격으로 일정 인원을 심사위원들이 부활시킨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19일 막이 오르는 미스터트롯3와 시청률 경쟁에 나서야 했기 때문에 현역가왕 제작진 입장에서는 인기 가수를 초반에 탈락시킬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제가 정리를 해드렸던 요 인원들이 아시다시피 최종 진출될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최후 생존자가 결국 9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9명, 특히 인기 가수라고 이름져 있는 이들이 결국에는 계속하여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존재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 딱 이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보시면 제가 한번 짚어드렸던 부분입니다만 현역가왕2에서 이변을 일으킨 가수 성리, 김중현, 퍼포먼스 트롯이라면 사실 김중현 가수가 압도적인 파일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리가 등장을 하면서 281점으로 승리를 해냈지 않습니까? 완전 판도를 뒤집어 버린 거죠.
근데 제가 짚어드렸던 것처럼 유튜브에 이 두 사람의 노래 무대 영상만이 올라오고 있지 않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MBN 공식 유튜브 채널인데 말이죠. 지금 시점에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봐도 여전히 영상이 올라온 지 21시간, 그러니까 하루가 거의 지나갔음에도 이 두 사람의 무대가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